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통장에 현금이 수십억씩 있는 진짜 부자들이 왜 굳이 은행에서 빚을 내서 건물을 사고 사업을 벌일까요? 현금으로 다 살 수 있는데도 일부러 빚을 냅니다. 답을 미리 살짝 말씀드리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빚, 다른 하나는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빚이죠. 부자들은 이 둘을 칼같이 구분해서 좋은 빚만 골랐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둘을 나누는 방법을 처음부터 하나씩 다 알려드릴 텐데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가장 강력한 기준은 맨 마지막에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유익한 경제 정보를 알려드리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합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빚을 대하는 태도를 어려운 용어 하나 몰라도 이해되도록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빚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실 겁니다. 참고로 오늘 내용은 투자를 권하는 게 아니라 부자들의 돈에 대한 생각을 이해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빚은 나쁜 것, 빚지지 마라 라고 들으며 자랐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세상 모든 빚이 다 같은 빚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자들은 빚을 두 종류로 나눠서 봅니다. 하나는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빚, 다른 하나는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빚이죠. 이 둘을 구분 못하고 그냥 빚은 다 나쁘다고만 알면 평생 돈이 나 대신 일하게 만들 기회를 놓칩니다. 재미있는 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은행조차 사실은 빚으로 돈을 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맡긴 예금이 은행 입장에선 갚아야 할 빚인데 그 돈을 다른 데 빌려주고 이자를 벌죠. 빚을 잘 쓰는 게 곧 돈 버는 기본이라는 걸 은행이 가장 잘 보여주는 셈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 하나만 쉽게 짚고 가겠습니다. 레버리지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말로 지렛대라는 뜻입니다. 취소를 떠올려 보세요. 무거운 어른도 지렛대 원리를 쓰면 어린아이가 번쩍 들어올립니다. 맨손으로는 꿈쩍도 안 하는 바위도 긴 막대기 하나 받치면 들리는 것과 같죠? 작은 힘으로 큰 것을 움직이는 겁니다. 돈에서도 똑같습니다. 내 돈은 조금인데 남의 돈, 즉 빚을 지렛대 삼아 훨씬 큰 자산을 움직이는 것이 레버리지입니다. 사실 이 레버리지는 부자들만의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한 게 전세를 낀 집 사기예요. 3억짜리 집에 2억 전세가 들어있으면 내 돈 1억으로 그 집을 살 수 있죠.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라는 남의 돈을 지렛대로 삼은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알게 모르게 써온 방법이 바로 이 레버리지였던 거죠. 부자들은 이 지렛대를 조금 더 능숙하게 쓸 뿐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부자 씨와 김소비 씨, 둘 다 수중에 1억이 있습니다. 똑같이 시작하지만 10년 뒤 완전히 갈립니다. 이부자 씨는 1억에 대출 2억을 더해 3억짜리 작은 상가를 삽니다. 자기 돈은 1억뿐인데 3억짜리 건물 주인이 된 거죠. 이게 지렛대입니다. 그런데 이 상가에서는 매달 세입자가 월세를 냅니다. 그 월세로 대출 이자를 갚고도 돈이 남습니다. 즉 이부자 씨의 빚은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벌어다 줍니다. 은행 돈으로 나 대신 일할 일꾼을 하나 고용한 셈이죠. 그 일꾼이 월세를 벌어와 자기 몸값인 이자를 스스로 갚고 남는 건 주인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게다가 세월이 지나 상가값이 3억에서 4억으로 오르면 그 1억의 이익도 고스란히 이부자 씨 것입니다. 대출은 그대로 2억인데 자산만 커진 거죠. 빚이 이부자 씨를 위해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소비 씨도 1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외제차를 사고 명품을 사고 카드 할부로 해외여행을 다닙니다. 기분은 좋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니까요. 하지만 자동차는 사는 순간부터 값이 떨어지고 명품은 중고로 반값이며 카드 할부 이자는 매달 주머니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갑니다. 김소비 씨의 빚은 아무것도 벌어다 주지 않고 오직 갉아먹기만 합니다. 10년 뒤 이부자 씨는 월세 나오는 상가에 자산까지 불었고 김소비 씨는 값 떨어진 차와 남은 할부금만 쥐고 있습니다. 똑같이 1억으로 시작했는데 말이죠.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빚을 어디에 썼느냐 하는 단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부자 씨의 빚은 자산을 사는 빚, 김소비 씨의 빚은 소비를 위한 빚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부자들의 진짜 사고방식이 나옵니다. 부자는 세상 모든 걸 딱 둘로 나눠봅니다.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자산, 그리고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부채. 상가처럼 돈을 벌어다주면 자산, 외제차처럼 돈만 빼가면 사실상 부채인 거죠. 그래서 부자는 빚을 낼 때도 오직 자산을 사기 위해서만 냅니다. 이 지렛대의 힘을 숫자로 잠깐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니 겁먹지 마세요. 내 돈 1억으로만 1억짜리 집을 사서 10% 오르면 1,000만 원, 수익률 10%입니다. 그런데 내 돈 1억에 대출 2억을 더해 3억짜리 집을 사면 똑같이 10% 올라도 3,000만 원을 법니다. 내가 넣은 돈은 여전히 1억이니 수익률은 무려 30%죠. 같은 상승인데 지렛대를 쓰니 3배가 됩니다. 한쪽은 지렛대로 몇 배씩 불리고 한쪽은 내 돈만큼만 버니 처음엔 비슷해도 10년, 20년 지나면 부자와 서민의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지렛대는 양날의 검입니다. 집값이 10% 오르면 수익이 3배지만 반대로 10% 떨어지면 손실도 3배입니다. 게다가 빚에는 이자가 붙죠. 자산값이 안 오르는데 이자만 나가면 그 빚은 순식간에 독이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오르는 시기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부자들이 빚을 잘 쓰는 진짜 비결은
무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값이 잠깐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한 뒤에야 지렛대를 씁니다. 감당 못할 빚은 좋은 빚이 아니라 그냥 위험한 빚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여러 채 샀다가 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이자를 못 버티고 무너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을 사는 빚이라도 내 형편에 벅차면 나를 무너뜨리는 빚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부자가 좋은 빚을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금입니다. 사업이나 임대를 하면 은행에 낸 대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여줍니다. 나라가 이자 부담의 일부를 덜어주는 셈이죠. 반면 김소비 씨의 카드 할부 이자는 아무런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같은 이자라도 자산을 위한 빚은 세금까지 아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창하게 건물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내가 지금 진 빚을 종이에 다 적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값, 마이너스 통장까지요. 자, 이제 처음에 약속드린 가장 강력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빚 목록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 한 문장만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위해 돈을 벌어다주는 빚이냐? 나를 갉아먹는 빚이냐? 이 질문 하나면 끝입니다. 벌어다주면 안고 가도 되는 좋은 빚, 갉아먹으면 서둘러 갚아야 할 나쁜 빚입니다. 그리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갉아먹는 나쁜 빚, 그 중에서도 이자가 제일 비싼 카드값과 마이너스 통장부터 갚으세요. 이자 비싼 나쁜 빚을 그냥 두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 아무리 벌어도 그 구멍으로 다 셉니다. 그 구멍부터 막아야 비로소 물이 찹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지금 바로 내 빚 목록을 꺼내서 하나하나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위해 일하는 빚이냐? 나를 갉아먹는 빚이냐? 이 질문 하나를 던지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부자들이 돈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눈이 앞으로 여러분의 10년을 완전히 닫고 놓을 수도 있습니다.